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김정은이 엄청나게 블러핑을 치네요. 한번 보시죠. 엊그저께 거의 뭐 트럼프 화법이에요. 이제 김정은이나 트정은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회원 한 번 더 할 일 용이 있시오. 시한은 연말까지 정도 미국한테 기회를 주겠시오. 지난 하노이 때가 참 미국한테 좋은 기회였는데 미국이 좋은 기회 놓쳤군요. 나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이 불쾌합니다. 불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방적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에 안 맞아. 나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지. 서로 안보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야. 이게 트럼프 화법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한두 번 만나더니 화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표면은 미국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문재인한테 분발을 촉구해요. 분발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내용인즉슨 다음 페이지 잠깐 말하겠지만 야, 너 무슨 뭐 중재자니 혹은 뭐 촉진자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 당사자야. 너 나서가지고 우리 편 먹어야지. 우리랑 깜보 맺고 미국한테 대항해야지. 이 말을 했단 말이야, 김정은이. 그러면 표면은 미국을 조롱하고 문재인의 분발을 촉구했는데 이거 가만히 이걸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거 정말 미국 보고 들으라고 한 소릴까요? 미국이 이런 말 듣고서 이거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 미국과 관계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기들이 미국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 어떤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이 말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중국 보고 들으라고 한 겁니다. 중국 보고. 지금 상태가 중국도 이제 간닥간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야, 우리가 무슨 일 벌어져도 12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너 그 전에 미국이랑 제대로 붙어가지고 우리 도와줘. 그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보입니다. 명지대학교에 북한학 전공하는 이재수 교수가 이제 지금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년 반 전에 2017년 가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교수님, 이거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국제정치 잘 모르고 하지만 이재수 교수는 동구와 러시아가 붕괴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붕괴 과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공산 배급 경제 체제의 마지막 모습이 뭐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국제정치나 지정학은 잘 모르지만 이 공산 배급 체제, 그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을 보면 그것에 준해서 보면 지금 북한은 완전히 체제 자체가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저 상태에서 미국과 저렇게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중국 편에 붙을 거냐, 미국에 굴복할 거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동요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마 무너질 겁니다. 혹은 쥐어 터질 겁니다. 미국에 붙으면 중국한테 쥐어 터지고 중국에 붙으면 미국한테 쥐어 터지고 이런 지금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체제 내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완전히 밀착할 수도 없고 중국이 안 받아주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경제 제재 어기고서 막 북한 밀었다가는 중국 자체가 박살이 나니까. 유엔 안보리 결정 어기고 북한을 밀었다가는 그래서 이쪽 중국 쪽으로부터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랑도 핵 다 내려놓고 개혁개방 갔다가는 체제 붕괴하니까 그 딜도 못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김정은의 엊그저께 발언이 겉으로 보면 트럼프 화법을 써서 미국을 조롱하고 문재인에게 분발을 촉구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거의 그런 그 비명 아닌가. 중국을 겨냥한 비명 아닌가. 겉으로 보면 블러핑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말투 보세요. 회담 한 번 더 할 용이 있어. 시아는 연말 정도 미국한테 줄게. 트럼프가 지난 하노이 때 딜 쳤으면 참 미국한테 유리했을 텐데 미국이 참 좋은 기회 놓쳤네. 근데 말이야 나는 미국이 탄도미사일 유격 실험 자꾸 하는 거 보면 아주 기분이 불쾌해. 그리고 나한테는 미국 사람들 그 양키들의 일방적 대화법은 체질이 안 맞아. 그런데 난 트럼프와는 사적으로는 아주 좋은 관계 있지. 서로 안부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야. 실제로 이 말을 했다고요. 그 당 집회에서, 간부들 집회에서. 이게 블러핑인데 트럼프 화법을 이용한 블러핑이거든요. 근데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저런 화법이 미국에 대해서 작전을 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 거라고요. 그런데도 저 화법을 썼다는 건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다른 속내는 중국을 향해서 지금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중국을 향한 비명입니다. 연말까지는 우리가 우자지단간에 버티는데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너희 빨리 미국과 한판 붙든지 아니면 내놓고 우리를 빨리 도와라. 이 정도 얘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주 쿨하죠. 미국이 요새 이제 해외여행 가이드를 할 때 이제 K라는 범주를 추가했어요. 근데 K라는 범주가 뭐냐면 납치, 살해 위협이 있는 나라를 K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K에 한 30여 개국이 있는데 35개인가. 거기에 북한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국무부에, 미 국무부에. 야, 왜 K범주에 북한이 안 포함됐냐? 그랬더니 국무부 대답이 이거예요. 북한은 정부에 의한 강제 구금을 가리키는 5범주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K범주에 안 넣었어.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정부 자체가 납치 살해범들이야. 원비어 때처럼. 그러니까 K범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아닌 범죄 조직이 납치를 해서 몸값을 뜯고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정부 자체가 해적 집단은 아니잖아요. 소말리아 해적일 뿐이지. 그럼 K죠 거기는. 또 어떤 마피아 조직 같은 게 있는 중남미 국가 거기 잘못 여행하다가는 납치돼 갖고 몸값 요구받잖아요. 그러나 중남미 국가 정부 자체가 마두로 빼고는 납치 살해를 자행하지는 않는다고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몇 개 정부 빼고는. 근데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데 정부 자체가 납치 살해를 자행하는 범죄 집단인 경우에 이건 K가 아니라 O로 분류를 하고 북한이 O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K에 안 넣었다. 그게 국무부의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김정은이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은 그런 블러핑을 이제 하는 그 재미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사태가 여기쯤 이르르니까 이제 우리가 문재인한테 물을 수밖에 없죠.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물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라는 게 묘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망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기꾼들은 진짜 자기가 말하는 이게 사기다라고 생각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굉장히 난 놈이에요. 저는 그런 사기꾼은 존경해요. 상당수의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치는 스토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때 돈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돈 들어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에서 7월에 여수에 배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 이러고서 머릿속에서 자기 망상을 딱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야, 7월에 여수에 배 들어오면 다 갚아줄 테니까 너희 여수에 배가 왜 나왔냐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옛날에 허장강 나오는 그런 산마의 조폭 영화에 허장강이 딱 그러잖아요. 왕마담 여수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러고 나간다고 이제 왕마담을 꼬실 때.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그거 흉내 많이 내고 놀았어요. 아무튼 여수가 밀수의 본거지였던 적이 있어서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수에 배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수에 배 들어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배 들어올 수가 없는데 배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 돈 왕창 생긴다. 떼돈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리 이제 돈을 빌리러 막 다니죠. 그럼 이게 이제 형법으로는 사기란 말이에요. 왜냐? 객관적으로 봐서 돈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남한테 거짓말 치고 돈 빠른 거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믿어요. 이 망상을 믿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인지오류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문재인 집단, 586 집단, 또 친북 종북 집단들은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해 왔냐면 북이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남고 미국과 북한 사이는 적당한 딜이 쳐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도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김일성 영생교가 온전히 되고 그리고 그러한 기운의 힘을 받아서 남은 이해찬이 말하는 대로 주구장창 이 586 깡통 진보 깡통 좌파 집단이 계속해서 집권해 갈 수 있다. 이 그 스토리를 믿는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황은 자꾸 그거 안 된다가 밝혀지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이 이제 삐걱버걱하고 본인들도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본인은 자기를 한반도 운명의 운전자요.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라고 문재인 정부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특보라는 사람인 문정인이 한 달 전에는 우리는 중재자라기보다는 촉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재할 자신은 없고 촉진자라는 건 영어로 이제 facilitator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옆에서 바람잡이입니다. 촉진자라는 건 바람잡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과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쪽은 중재자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그쪽의 전략을 리드해왔다라고 밖에선 받아들여지는 문정인 특보는 바람잡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촉진자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바람잡이죠. 그냥 보통 말로 하면. 분위기 잡아가지고 그렇게 으쌰 몰고 가는 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최선희 북한의 외무부 부상 그러니까 차관은 당사자인데 굳이 말하자면은 문정인의 촉진자가 차라리 맞는 표현이다. 그 3월 15일 날 그런 말을 했다고요. 최선희도 이제 겁대가리 없이 말이 꼬인 거예요. 문정인의 촉진자 안 된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김정은 말합니다. 보세요. 미국은 또 요번에 한 며칠 전에 상원의원들이 우르르 나서가지고 문재인에 대해서 야 동맹이면 동맹답게 놀아. 너 그러니까 동맹 배신자란 소리라고 저게. 동맹이 동맹답지 못하다. 한미동맹인데 현실은 동맹답지 못해.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가 동맹을 배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동맹 배신자. 김정은은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하지 않겠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문재인의 중재자 집어쳐. 문정인의 촉진자 집어쳐. 너희 당사자인데 어떤 당사자가 돼야 돼? 남북 동맹 당사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남북 동맹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제압해야 돼. 이 소리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밥이 막 익어가니까 이제 딱 틀이 잡혀가지고 문재인 그 집단의 아이덴티티, 야 너희 뭐야? 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이제 거칠어진 거예요. 미국은 너희 동맹 배신자잖아. 너희 동맹이면 동맹답게 놀아. 그렇게 얘기하고. 북한은 최선희는 차라리 문정인의 촉진자 같은 얘기가 막 맞는 얘기에 가까운데 뭐 정확히 말하자면 당사자죠.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북한의 왕초인 김정은이는
야, 그 중재자, 촉진자 다 집어치우고 당사자가 돼서 우리랑 당고 맺고 미국이랑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쪽 진영에서는 문재인 본인은 중재자라 그러고 문정인은 촉진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말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해져요. 이 뇌로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지난 뭐 거의 뭐 10여 년간 혹은 필생에 걸쳐서 지난 10여 년간 북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제 2006년 이후로 계속해서 다듬어왔던 사고방식은 아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북이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남고 그 다음에 김일성 영성기 유지되고 미북 간에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미중 간에도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황에 힘을 얻어서 한국은 주구장창 586 깡통 진보 깡통 좌파 집단이 지배한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구현된다. 이런 그 블루프린트를 한 10여 년 동안 갖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상황이 이제 누가 봐도 야 이거 미중 전쟁 무지하게 심각해졌는데 미국이 북한을 통째로 접수할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거든 이제. 그 이제 머리가 꼬이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삐걱버걱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증상 한번 보시죠. 뇌로가 삐걱거리는 거. 이 사람들이요. 뇌로가 이때까지는 참 기적적으로 작동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 서울에 여기도 이제 침판연대 한번 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강북에 그 박용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2013년 9월 달에 그 통진당의 종북이 아니라고 통진당의 이석기를 옹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 2003년 사진인데 이미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이거 살벌한 사람들이죠. 감옥 여러 번 갔다 오고 막 북한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그때는 이제 이석기가 그때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 노무현 때 잠깐 감옥에 있다 나왔죠. 그 죄에 비해서는 잠깐 있었어요. 민혁당 이석기 석방운동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박용진이. 그러니까 자기가 2003년에 그 정을 알면서 민혁당은 이거 살벌한 당이에요. 북한에서 암호명 받고 그래요. 잠깐 민혁당의 김영환은 암호명이 관악이론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누구라고 있잖아요. 2차 민혁에. 아마 저기 2차 민혁에 잡혀 들어간 케이스일 거예요. 저거 이석기가 1차 민혁이 아니에요. 1차 민혁은 안 잡혀 들어갔어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자수해가지고 우르르 그냥 민혁당 전북도당 출신들이 김영환의 지휘 아래 한꺼번에 말하자면 자수 귀순을 했다고요. 1990년대 말쯤인가 그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민혁당 사건이라 그러면 그게 2차 민혁인 거예요 사실은. 2차 민혁 그 하영옥이 거기가 암호명이 뭐였나? 그 광명성인가 되죠? 그 김정일의 별명이 광명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김정일이 자기의 별명을 암호명으로 내려줬을 정도니까 그 사건에 아마 연루됐었을 거예요. 이석기 씨가 그때 2003년경에. 그래서 이제 그 2003년 그 노무현 정부 때 감옥에 갔다가 아무튼 이석기 그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하영옥이 그때 잡힌 게 왜 잡혔냐면 여수 앞바다에서 아무튼 그 남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인가 반잠수정이 어선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선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뭐 각종 지령문에 그 간천방 조직 운영하는 그 데이터가 잔뜩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민혁당이 캐졌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살벌한 사건인데 그때 그 이석기 석방하라고 저기 가서 시위했단 말이에요. 2003년에. 그래 놓고 나서는 2013년에는 그런 거 싹 잊어먹고 이석기 통진당 정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사건은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같이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제 YTN인가에 연합의 YTN에 평론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상대방 파트너가
박용진이더라고. 제 기억에 맞으면 그때 박용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원래 주제가 역사 교과서가 없었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앵커가 아주 짓궂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물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제가 역사 교과서 토론을 마음 먹고 가면 그 유명한 MBC 백토 대첩 사건이라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데 100분 토론에서 상대방을 깨죽을 낸 적이 있거든요. 마음 먹고 가면 그렇게 되는데 원래 주제랑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지금 왜 이런가 머뭇거리는데 이 박용진 씨가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귀엽게 생겼어. 바로 치고 들어와서 그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사회인데 소비자가 역사 교과서를 선택을 해야지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하냐.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보면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친북 자학사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국정화하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런 이념 편향성이 심한 역사 교과서를 소비자 선택과 시장을 내세워서 옹호를 하고 그런 사람이 또한 이석기를 옹호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세계인데 이게 그냥 위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이 알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양쪽을 다 믿어요.